나만남의 가치 읽기. 오늘 전문가 편.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만남의 가치 읽기는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을 함께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나만남입니다. 오늘 몸은 기억한다 2부로 넘어왔고요. 103페이지 4장 필사적인 도주 생존의 해부라는 제목의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저스 페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뇌가 출현하기 이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없었으며 아무 맛도 향기도 없이 그저 아주 작은 감각만 있을 뿐 느낌이나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뇌가 있기 이전 이 세상은 고통과 불안에서 자유로웠다. 2001년 9월 11일 5살이던 놈 사울은 세계 무역센터의 PS234구역 450m 높이에 있던 1학년 교실 창문으로 여객기 한 대가 건물과 충돌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5살이던 놈사울. 놈사울이네요. 사람 이름이네요. 놈과 같은 반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 계단을 통해 건물 현관으로 내려가서 불과 몇 분 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던 부모들과 다시 만났다. 놈과 그의 형, 두 아이의 아버지는 그날 아침 로우 맨하튼을 덮친 폭격의 잔해와 재, 연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났던 수만 명의 인파 중 3명이었다. 놈네 가족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나는 그로부터 10일 뒤 그 집을 방문했다. 저녁에는 부부와 산책을 나가서 원래 쌍둥이 건물 중 하나가 서 있던 자리에 푹 파인 구덩이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으스스한 어둠 속을 거닐었다. 구조대원들은 시계탑 근처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아크 전등 아래 모여 한창 작업 중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부부의 집으로 돌아오자 아직 깨어있던 놈이 내게 9월 12일 아침 9시에 그린 그림을 한 장 보여주었다. 전날 본 광경을 그린 그 그림에는 비행기 한 대가 고층 건물과 추돌하는 모습과 한 덩어리로 피어오른 불길, 소방관들, 건물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런데 그림 아랫부분에 뭔가 다른 물체가 눈에 띄었다. 건물 바깥쪽에 동그란 모양의 검은색 큰 점이 그려져 있었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놈에게 물어보자 아이가 대답했다. 트램펄린이에요. 여기에 왜 트램펄린이 있냐고 묻자 놈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야 다음번에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는 무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5살짜리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수라장과 재난을 목격한 지 불과 24시간 정도 지난 뒤에 자신이 가진 상상력을 발휘해 눈으로 본 일을 처리하고는 다시 삶을 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놈은 운이 좋았다. 가족 중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고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목격한 그 비극은 이제 다 끝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재난을 겪으면 부모를 본보기로 삼는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끔찍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흉터 없이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2가지 적응 반응의 핵심을 개략적으로 볼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놈은 그 위협으로부터 달아나는 능동적인 행동을 취했고 스스로 자신을 구해낸 주체가 되었다. 안전한 집에 도착하자 아이의 뇌와 몸에서 울리던 경고음은
잠잠해졌다. 이 과정이 놈으로 하여금 당시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자신이 본 장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생명을 구해줄 트램펄린까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놈과 달리 새로운 경험을 삶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혀버려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린다. 패튼 장군 밑에서 복무했던 참전 군인들이 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시계를 선물했을 때 나는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 물건은 그들의 인생이 사실상 멈춰버린 1944년을 기억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아주 서글픈 기념품이었다. 정신적 외상을 입으면 그 트라우마가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삶의 구조가 형성되며 새로운 만남이나 경험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에 오염되고 만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후에는 이전과 다른 신경계로 세상을 경험한다. 생존자는 내면에 발생한 혼돈을 억누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노력 때문에 삶이 영향을 받더라도 감수한다.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반응을 통제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온갖 신체 증상을 유발해 섬유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 기타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트라우마 치료에 반드시 대상자의 모든 부분, 즉 몸과 마음, 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그 다음 챕터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 변화. 107쪽의 그림에는 위협과 마주한 몸 전체의 반응이 나와 있다. 뇌 경고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면 뇌에서 가장 역사 깊은 부위에 미리 수립되어 있는 물리적 도피 계획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뇌 구조를 구성하는 신경과 화학 물질들은 신체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 오래된 뇌 부위가 지휘권을 잡으면 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뇌와 의식적인 마음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신체가 달아나거나 숨거나 싸우도록 혹은 경우에 따라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도록 유도한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fight, flight, freeze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인지할 즈음이면 이미 우리 몸은 대응을 시작한 상태다. 싸움, 도주 또는 모든 것을 멈춰버린 반응이 성공해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부의 평형 상태가 회복되고 서서히 제정신을 찾는다. 몸이 제압당하거나 갇히는 등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전쟁,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성폭행처럼 스스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뇌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을 연이어 분비하고 뇌 전기회로도 계속 활성화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로 인해 그 사건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뇌는 신체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으로부터 달아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 프랑스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1889년 이후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지속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사건 당시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헛된 시도를 이어간다는 그의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 끔찍한 경험을 한 후 그 일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처로 남을 것인지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장에서는 뇌가 트라우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뇌에 관한 사실이 더 많이 밝혀질수록 우리는 뇌가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트라우마가 인간이라는 유기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파악한 정보를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네, 110페이지 뇌의 구조도 읽으려고 했는데 9시에 제가 줌 회의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마안남의 가치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이었고요. 오늘은 11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